여러분 안녕하세요. 병아리 소설가 레이크의 오늘의 영상은 야, 너도 웹소설 쓸 수 있어. 웹소설 쓰기의 실제편입니다. 예전에 웹소설 사이트는 안내해드린 적 있는데요. 네이버 웹소설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2022년 지상 최대 웹소설 공모전도 확인해 주세요. 혹시 현재 웹소설을 연재하고 있는 작가님이라면 이미 이 내용 확인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1등 상금이 무려 1억 원에 달하는 웹소설 공모전입니다. 네, 네이버 시리즈 정식 연재 시에 상금과 별도로 원고료도 지급된다고 하니까 많이 확인해 주시고요. 현재 공모 부문은 판타지, 무협, 현대물, 스포츠, 대체 역사 등의 장르고 로맨스는 나중에 다시 진행된다고 합니다. 응모 자격은 신인 기성 작가 모두 참가할 수 있고 응모작 수 제한 없는데 접수 기간 동안 최소 30화 이상 연재되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요. 저도 지금 열심히 연재해 보려고 합니다. 네, 모두 화이팅 해주시고요. 오늘은 공모전 소개가 목적이 아니고 웹소설 쓰기의 실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웹소설이냐고요? 저는 우리나라 웹소설 시장이 훨씬 더 가능성 많고 발전할 여지가 많이 있는 장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웹소설 하면 너무 내용이 가볍고 학원물에 치우치거나 막장으로 간다. 라는 비판도 있고요. 자극적이 아니면 조회수가 안 올라가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운 면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반 드라마보다 웹 드라마가 왜 인기냐 하면요. 네, 10분 만에 내용이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누가 텔레비전 드라마 보나요? 웹 드라마 보지. 하는 청소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네, 글 쓰는 분이라면 이런 점 생각해 보시고 네이버 웹소설이나 카카오 브런치 같은 플랫폼에 글을 올리는 것 자체는 굉장히 필요한 작업이라고 봅니다. 네, 제 웹소설도 사실 아무도 안 보지만 제가 왜 열심히 쓰냐 하면요. 이거 연재하는 요일이 되면 글을 써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일단 꾸준히 글을 쓸 수 있고 글에 대한 트렌드를 계속 놓지 않을 수 있고요. 제가 생각한 소재를 머릿속에 묵혀두는 게 아니라 일단 세상 밖으로 출력해 놓으면 나중에 제 글솜씨가 좋아질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웹소설 연재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누가 저랑 비슷한 글을 쓴다면 그거 제 거예요. 제 아이디어예요. 하고 주장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지금부터 웹소설 또는 가벼운 소설 쓰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지금부터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제 영상 봤다면 아시겠지만 제가 원래 소설 공모전 끝나면 소설 어떻게 쓰는지 공개한다고 했는데요. 아직 공모전 결과들이 안 나오다 보니 제가 제 소설을 줄거리를 다 공개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공개되고 있는 웹소설로 네, 어떻게 글을 쓰고 어떤 생각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네, 작성해 볼게요. 지금 제가 네이버 웹소설 네, 사랑도 보관이 되나요? 라는 소설 쓰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건 소재의 설정하고 제목부터 잡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한 소재는 바로바로 이 부분이었거든요. 이게 1회인데요. 믿기 힘들겠지만 나는 사랑을 보관해주는 보관러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냉동인간을 만들고 보존하게 된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보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우리는 찾아냈다. 라고 시작했던 1회입니다. 여기 나오는 인물들의 직업이 바로 사람의 감정을 보관, 냉동고처럼 딱 그 시절 좋을 때의 사랑의 감정을 보관하는, 보관해주는 보관러들에 대한 이야기를 써보기로 마음 먹었거든요. 그래서 제목도 사랑도 보관이 되나요?
였고요. 이 시리즈의 좋은 점은 손님이 찾아올 때마다 매번 시리즈들이 생겨날 수 있어서 에피소드가 떨어질 일은 없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글을 쓸 때 제일 중요한 건 중요 소재를 찾아야 되고 제목을 잡는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인물 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물 설정, 첫 번째 제 의뢰인은 이렇게 설정했거든요. 이번 의뢰인 김시원은 평소 찾아오던 의뢰인들과 달랐다. 나이 45세, 두 번의 이혼과 세 명의 딸들, 미모의 작가. 그리고 이 45세의 작가가 사랑을 보관해달라고 처음 찾아온 손님. 네, 이 손님에 대한 흥미가 생겨야 이 글을 읽고 싶은 사람들이 생기겠죠. 인물 설정 첫 번째, 제가 설정한 바로 인물 첫 번째는 나이 45세의 소설가였고요. 그 다음 보관러들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일단 이 보관 작업을 진행하는 남자는 바로 동건이라는 보스인데요. 우리 사업의 기획자, 동건이가 아니었다면 이런 사업은 불가능했다. 천재적인 뇌과학자, 사람의 감정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 회로를 찾아서 이 기술을 가지고 보관러 직업을 시작했고요. 그 다음 이 보관 작업을 실제 진행하는 사람, 인물과 인터뷰를 한 뒤 그 인물의 감정을 녹음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이 인물은 이름은 없고 L이라고 설정해 놨는데 이 L은 동건이가 나를 사업 파트너로 선택한 이유는 텅 빈 눈동자 때문이었다고 한다. 머리만 텅 빈 게 아니라 내 눈동자도 내 가슴도 텅텅 비어있기 때문이다. 이런 것도 천부적인 재능이라면 재능이겠지. 나는 다른 사람의 사랑 이야기에 가슴 아파하지도 눈물 흘리지도 않고 그들의 감정 파도에 휘말리지 않는다. 오로지 기억의 보존을 위해 치밀하게 사건을 모으고 정리할 뿐이다. 네, 냉동 인간만큼 감정이 차가운 L. 이 작업을 하기에 딱 맞춤형 인물로 설정되어 있는데요. 누구보다 섹시하고 누구보다 아름답고 하지만 감정은 차갑고 이런 L에게 관심이 생기고 호기심이 생겨야 되지 않을까요? 이 소설은 이야기 속의 이야기로 진행이 되는데요. 김시원과 그 김시원을 사랑하고 어릴 때부터 김시원의 마음을 빼앗은 현우, 그 두 명의 사랑 이야기와 이야기 밖의 이야기, 동건과 L, 그리고 L에게 감춰진 비밀,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잡고 쓰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인물들은 일단 각 인물들이 매력이 있을 것, 그리고 현실 인물보다 뭔가 과장돼야 되고 특이점이 있어야 되죠. 현실 인물과 똑같이 그리면 다큐멘터리죠. 뭔가 특이점이 있고 살짝 과장돼 있고 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매회 마지막은 당연히 다음이 궁금해져야 되죠. 웹쓰기 소설? 죄송합니다. 웹소설은 짧게 끝나는데 대신 다음이 궁금해져야 되죠. 여러분이 사랑 때문에 마음 아파봤다면 사랑도 보관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해 봤을 거고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이 소설이 흥미롭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리고 우리 다음 편은 이렇습니다. 네. 2편에 가면 이제 김시원의 사랑 보관이 시작되고요. 3편부터는 이제 김시원의 그 러브 스토리가 진행이 되고, 현우를 다시 만난 날에 대한 과거 회상 시작전이거든요. 자동차 사고가 일어났고, 자동차 사고에서 달려온 사람이 바로 이현우였는데, 사실 이현우는 김시원과 굉장히 오래전부터 아는 사이였다. 네, 사랑도 보관이 되나요? 사회에서 L은 운명이란 걸 믿지 않는다는 걸 강조하면서 시작되고 여기 찾아온 손님들이 왜 그렇게 사랑이며 운명이며 매달리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동건과 엘은 사랑하나요? 네. 이들은 네, 포옹도 가능하고 키스도 가능합니다. 그보다 더한 것도 가능한데 네, 이들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궁금증을 실어 넣는 것도 제가 생각하는 이 소설의 방향이고요. 그리고 5회. 김시원의 과거로 돌아가니까 이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현우를 만난 걸로 과거 이야기가 시작되고 사실 김시원은 가정폭력이 있는 집에서 자라서 아주 어두운 상처를 가지고 있는데 그에 비해 현우는 세상의 밝은 빛이란 빛은 다 가지고 있는 인싸였죠. 운명의 수레바퀴가 흘러갑니다. 사랑도 보관이 되나요? 6회. 김시원의 사랑보관 2편이었고 네, 어두운 김시원을 감싸주는 천사 같은 현우가 세상에 기댈 곳을 마련해주고 네, 이 김시원이 숨쉴 공간으로 한강의 비밀스러운 공간으로 네, 시원이가 숨쉴 공간을 마련해 줍니다. 김시원은 현우를 통해 세상에 대한 희망이 싹트기 시작하죠. 나중에 김시원이 소설가가 될 수 있는 것도 바로 현우의 역할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이들의 사랑은 계속되고요. 첫눈 오는 날 시원과 현우는 그들의 마음을 확인하고 매년 첫눈을 꼭 함께 보겠다라고 다짐합니다. 사랑도 보관이 되나요? 8회. 네, 역시 엘은 이들의 사랑 이야기가 못마땅하고 이상하게 김시원의 그 학대 이야기에 엘이 감정이 요동칩니다. 엘에게 뭔가 기억이 날 듯 안 날 듯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런지 알 수가 없어서 김시원이 속상해하죠. 일단 이 이야기의 한 축에 엘의 비밀을 찾는 과정이 들어가 있고요. 사랑도 보관이 되나요? 9회. 고등학교 졸업할 때에 시원과 현우 스토리가 나오고 사실 시원과 현우는 이대로 결혼까지도 갈 수 있었지만 그렇지만 어긋나 버리게 됩니다. 사랑도 보관이 되나요? 10회. 시원과 엘의 대화로 가는데 김시원이 사랑을 보관하면서 자기 머릿속에는 현우에 대한 스토리가 사라지는 거에 대해서 슬퍼합니다. 자, 사랑도 보관이 되나요? 11회. 자, 엘이 이상하게도 김시원의 스토리에 가슴이 아파하죠. 그러면서 동건과 뭔가 불편한 대화가 오고 가고 동건이 이 스토리 보관에 대해서 시원이 더 이상 선을 넘지 말라면서 얘기를 합니다. 엘이 이런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거든요. 김시원이 기억을 다 쏟아내게 하고 싶지 않아. 그 사람을 마음에 담지 못하고 여기 보관하게 하고 싶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엘이 왜 이렇게 김시원에게 마음을 쏟는지, 왜 김시원의 이야기에 마음이 흔들리는지 이거에 대한 축을 잡고 있고요. 사랑도 보관이 되나요? 12회. 엘이 꿈에서 현우와 김시원을 봤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 꿈의 주인공은 사실 엘이었고요. 현우와 키스하고 있는 사람이 엘이었어요. 자, 왜 이런 꿈을 꾸는지. 사랑도 보관이 되나요? 13회. 엘의 과거가 시작됩니다. 엘은 입양이 돼서 홍콩으로 갔는데 사실 양부모님들은 굉장히 좋은 분들이었고 다만 엘의 감성과 통하지 않는 구석이 좀 있었죠. 엘은 부모님들과 감성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고 이 가족이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온 뒤에 더 이상 양부모님을 찾지 않는데, 자, 이런 김시원의 그 현우와의 사랑에 대해서 왜 엘이 감정을 쏟고 있는지, 뭐 이런 얘기에 대해서 13회에 얘기했고요. 여러분이 소설을 쓴다면 제가 생각할 때 감정을 끌어가다가 계속 생각할 건 쓰면서 결말에 대한 구상을 계속 해야 됩니다. 결말을 어떻게 써야겠다라는 게 머릿속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결말에 대한 생각을 계속하고 있어야 어떤 반전을 줘야 될지, 스토리에 어떤 축을 마련해야 될지, 스토리를 어떻게 꼬아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여러분, 다시 정리해 볼게요. 볼게요. 첫 번째, 중요 소재와 제목을 설정한다. 두 번째, 인물을 설정하는데 각 인물은 매력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 매회 마지막은 궁금해져야 된다. 네 번째, 쓰면서 결말에 대한 구상을 계속하면서 스토리를 진행한다. 자, 그러면 저는 계속해서 이야기 속의 이야기, 김시원과 이현우를 매력적으로 만들어 볼 거고요. 이들의 사랑을 가슴 아프게 끌어가 보고, 이야기 밖의 이야기, 네, 바로 엘과 동건에 대한 비밀스러움을 계속 마련해 볼 예정입니다. 제가 지금 13회 썼는데 30회 이상 만들어 볼 거거든요. 네, 여러분들도 웹소설 플랫폼에다가 한번 연재해 보시죠. 야, 너도 웹소설 쓸 수 있어. 그리고 장담하는데 웹소설 계속 발전할 거야. 자, 오늘은 여기서 끝.